안녕하세요. 주책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얘기 못했죠. 이 피터 린치의 6가지 주식 유형 중에 나머지 4개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책연구소 오늘의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피터 린치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유형이 고성장주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뭐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고성장주. 보통 연 20에서 한 25% 정도 성장을 보이고 좀 작고 적극적인 신생기업이 많다고 해요. 잘만 선택하면 막 10루타, 40루타, 어쩔 때는 막 200루타 막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포트폴리오 규모가 작을 때는 고성장주 한두 개만 적중해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터 린치는 이 고성장주가 꼭 고성장 업종에서만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도 고성장주를 고성장 업종에서 발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성장 업종에서도 확장할 여지가 있으면 고성장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한번 CJ 햇반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석식품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는데 쌀밥 즉석식품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팍 출시하면서 정말 고성장 했잖아요. 저성장 업종에서 고성장을 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시 책 내용으로 넘어오면 그럼 그렇게 고성장주가 짱인데 그럼 고성장주만 투자하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고성장주는 좀 필연적으로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특히 좀 신생기업들은 의욕이 막 앞서다 보니까 자금 부족 때문에 무너지는 회사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 신생기업이 아닌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고성장주라도 기업 사이클상 저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낌새가 보일랑 말랑 하면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매물을 막 던져버려서 주가가 쭉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해요. 즉 소형 고성장주는 회사가 아예 사라질 위험이 있고 대형 고성장주는 회사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이제 주가가 확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9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성장을 지속하는 한 고성장주는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최고의 종목이다. 나는 대차대주표가 건전하고 큰 수익을 보이는 고성장주를 찾는다. 여기에 숨은 투자 비결은 이 종목이 언제 성장을 멈출 것인지, 그만한 성장에 대해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유형은 경기순환주입니다. 경기순환주는 회사의 매출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정하게 오르내린다고 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이 고성장주 얘네들 같은 성장 업종들은 사업이 계속 확장을 하는데 경기순환 업종에서는 사업이 계속 확장했다, 수축했다, 확장했다, 수축했다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피터 린치는 이 6가지 주식 유형 중에서 이 경기순환주가 사람들이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유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경기순환주가 이 투자자들이 보통 안전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했다가 투자금을 왕창 잃는 경우가 제일 자주 일어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경기순환주가 좀 대기업들이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유명한 회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대형 우량주하고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순환주 하면 보통 자동차, 조선, 화학 뭐 이런 업종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업종에 좀 큰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피터 린치가 말한 요런 종류의 오해로 인해서 손실을 본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삼성중공업, 진짜 예전에 삼성중공업 매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삼성중공업 매수한 이유가 뭐냐면 삼성중공업 한 4만원 중반까지 갔다가 제가 살 때쯤에 3만원 중반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겠지, 바닥 쳤네, 뭐 이런 마음으로 샀었죠. 그리고 삼성인데 뭐 그러면서 샀었던 것 같아. 근데 뭐 지하실을 맛봤죠. 이래서 주식 유형을 잘 설정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대형 우량주인지 경기 순환주인지. 정말 피터 린치 말대로 좀 저는 삼성중공업이 대형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 회생주입니다. 회생주는 기업이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갖고 파산을 진짜 간신히 모면하고 있는 상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저성장이 아니라 얘네는 뭐 거의 무성장이죠. 아니요, 마이너스 성장인 거죠. 하지만 이 말 그대로 그런 심각한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회생을 하면 또 고성장주만큼의 고수익을 안겨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만약 회생주로 분류되는 종목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도 투자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쫄려서. 네, 마지막으로는 자산주입니다. 말 그대로 값어치 있는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을 말하는데, 자산은 좀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무형 자산들도 많죠. 이 자산주도 좀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자산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뭐 평범한 직장인한테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재무제표에 물론 장부상 가치는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열람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장부상 가치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나머지 4개 주식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회생주, 자산주는 저 같은 직장인 투자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유형에 투자해서 전략을 짜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 한 줄 메모 대신 책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가 되었을 때 팔아라, 2년 뒤에 매도하라, 10% 하락하면 손절매하라 등 우리 주변에 일반적으로 들리는 충고는 무수히 많다. 이러한 말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온갖 유형의 주식에 고루 적용되는 보편적인 공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심 종목이 생기면 먼저 그 종목 유형을 먼저 분류한 다음에 그 유형에 맞게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영상에 이렇게 투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무리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